종부세 더 줄어듭니다. 전에 영상에서 종부세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줄어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한 가지 정정할 게 있어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해당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명드렸던 거는 정말 간단하게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때 제가 잘못 설명드렸던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게 뭐냐면 3주택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종부세 과표가 12억을 넘지 않으면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자, 다시요. 내가 주택수가 3주택 이상이라 하더라도 종부세 과표가 12억이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제가 그거를 잘못 봐가지고 과표가 아니라 공시가격이라고 잘못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이 기사를 봤을 거예요. 연합뉴스 12월 12일자 기사. 그래서 이제 그때 잘못된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간략하게 내용을 보기 위해서 앞으로 제 카페에 오시면 해당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그리고 빨리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해놨죠. 자, 기본공제 상향 보세요. 1주택 단독명의는 11억이 아니라 12억으로 상향된다. 말씀드렸죠? 그 외에 1주택 공동명의 혹은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기본공제가 6억에서 9억으로 올라간다. 이게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절대 변동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부 공동명의는 남편 9억, 아내 9억이니까 총 18억까지 공제되는 거고 저 18억은 공시가격이죠. 공시가격 내년은 이제 더 낮아질 거거든요. 지금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공시가격 현실화율 즉 시가의 몇 퍼센트인지 70%라고 가정을 하면 18억 나누기 0.7 하면 돼요. 그러면 25.7억 정도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시가 내가 한 주택 1주택인데 부부 공동명의를 하더라도 25억 7천 정도면은 신경 안 써도 된다. 자, 그리고 조정 2주택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일반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죠. 다만 일반 세율은 정부는 0.5에서 2.7을 안으로 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야당은 그래도 좀 올라야 되지 않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세율은 언제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중과세율이 아니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거고. 자, 3번입니다. 3번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다시 이 기사를 꺼내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쭉 이렇게 설명을 드렸단 말이죠. 설명을 쭉 드렸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요거를 잘못 설명드렸죠. 자, 여야는 이 과정에서 3주택 이상자라 하더라도 과표가 12억, 공시가 환산 시에는 약 24억을 넘지 않는 경우에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 지금 여기서 이제 일반 세율 0.5에서 2.7이라고 한 거는 정부가 지난 7월 달에 발표했었던 종부세 세율 요 개편 안에라고 안대로 통과된다고 가정해서 지금 이 연합뉴스에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3주택 이상이라 하더라도 과표가 12억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로 과세하는 장치를 두기로 합의했는데 제가 그때 이거를 과표 12억이 아니라 공시가 12억, 공제액 12억으로 잘못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수정합니다. 정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꽤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생각보다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아시려면 종부세 계산하는 과정을 아셔야 되겠죠. 자, 종부세 과표를 구해보도록 하자. 종부세 과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공시가격을 전부 다 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9억을 공제를 빼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개정된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뭐를 곱하는 거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면은 종부세 과표가 나와요. 그런데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60에서 100%까지 정부가 정할 수 있는데 올해 22년도에는 60으로 했었죠. 자, 그러면은 60%로 가정을 하고
과표가 만약에 12억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배웠었죠? 이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은 좌변, 오른쪽은 우변.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걸 이렇게 넘길 때 이항이라고 하죠. 그럼 이때 적용되는 공시 가격이 요거를 X값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은 미지수 하나, 등식 하나,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죠? 1차 방정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미지수가 하나인데 방정식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1차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표 12억이니까 여기 X값을 구하려면 12 나누기 0.6 하고요. 여기 9억을 이렇게 넘기면 되겠죠. 그러면 12 나누기 0.6 플러스 9를 하면은 29억 정도가 나와요. 여기 29억 정도. 29억 정도. 자, 그래서 29억 정도가 나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싹 여기다 계산을 했었어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자, 일단 공시가격을 70%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내년 공시가격은 지금 2020년 수준으로 이제 내려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집값도 떨어지고 있고, 그쵸? 자, 그리고 여기에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제가 60%라고 가정을 한번 해봤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당은 80%를 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밑에 또 80% 해놨어요. 그러면은 이때 공시가격은 역산해서, 얼마가 나오는데, 그걸 역산해 보면은 시가가 대략 41.4억 정도가 나와요. 자, 41.4억. 자, 41.4억. 자, 무슨 말이냐면, 시가가 41.4억. 그리고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예를 들어 70이라고 가정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공시가가 얼마 나오냐면, 41.4억 곱하기 0.7 하니까 얘가 28.9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9억을 빼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9.9가 나오죠? 그리고 다시 이제 여기에 공정시장 가격 비율 60%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19.9 곱하기 0.6 하니까 얘가 딱 11.94 정도 나와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내가 주택이 3개가 있는데 그 주택 3개의 공시가격을 다 더하니까 41.4가 안 넘어. 그러면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70%, 공정시장 가격 60%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나는 종부세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엄청 크죠? 41.4억. 그쵸? 41.4억. 자, 그런데 변수가 있어요. 만약에 정부가 이제 야당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기 때문에 뭐 야당에서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일부 약간 들어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거 공정시장 가격비를 80이라고 가정해보자고요. 80으로 가정해봐도 시가가 34.2억이 나와요. 34.2. 이건 제가 이제 계산 안 해도 되겠죠. 자, 34.2 곱하기 0.7, 그리고 빼기 9, 그리고 다시 공정시장가를 곱하기 0.8 하면은 딱 11.952 나와요. 11.952. 근데 이것도 인별과세죠. 인별과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남편은 시가 34억, 아내도 시가 34억. 그러면 둘이 부부 더해보면 거의 한 68억, 거의 한 70억 정도. 그래서 제가 이게 금액이 엄청 커져버리기 때문에 요 기사를 여러분한테 전달 드리면서 이거를 당연히 제가 기본공제 그냥 12억으로 봐버린 거예요. 이렇게 많이 해줄 리가 있을까?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공시가 환산시 약 24억 그랬죠. 요거는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이제 좀 숫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잘못,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정을 좀 해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계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헷갈려 하실 수가 있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 변수 값이 또 뭐가 있어서 그러냐면, 공시가격 현실화율. 저는 70으로 가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 80일 될 수도 있고, 6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 약간 핵심이에요. 내년에, 이건 정부가 정하는 거거든요. 내년 60으로 할지, 올해처럼, 아니면 뭐 70으로 좀 올릴지, 아니면 야당 안대로 80으로 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 하지만 3주택 이상이라 하더라도, 공시가격, 과표가 12억이 안 넘으면 일반세율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꽤 생각했던 것보다 보유세 부담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야, 이제 내가 종부세를 안 내는구나. 괜찮구나. 뭐, 좀 더 뭘 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죠.
이제 현재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건지, 앞으로 금리 인상, 인하 이런 거 어떻게 될 건지,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내 부동산 보유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가져갈지, 내가 부동산의 비중을 줄이고 주식을 더 할지, 아니면 코인을 더 할지, 아니면 부동산 계속 할지. 왜냐하면 내년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주식 시장을 잘 모르겠어요. 주식 시장을 잘 모르는데 저는 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따로 뭐 공부도 좀 하고 있고 그러는데 분명히 좀 한번 웹 3.0과 함께 해가지고 NFT랑 해가지고 뭔가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부동산도 좋지만 그런 것들을 좀 바라보시면서 자산을 늘려나가는 그런 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 확정된 내용은 제가 나오면 재빠르게 제 카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적은 것처럼 추가로 살펴볼 내용이 공시가격 현실화율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시장 가격 비율은 60에서 내년은 다소 올라갈 수도 있다. 그리고 12월 중에 발표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카페에서 제네시스 박이라고 붙여가지고 검색을 하시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내용을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가입해서 등업 댓글만 5개 달면 되니까 금방 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처음에는 제가 그냥 다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가급적이면 계속해서 좀 보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외에 조금 더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연애원 전용 게시판에만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 하시고요. 새로운 소식은 여기 우리 카페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